편의하고 있습니까? 편의점 알지도 못하면서 편할목 가이드의 오군입니다. 오늘도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가실 분들은 제발 나가지 마세요. 요즘 들어 너무 제 유튜브 채널이 공부하는 채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라벨이 없는 생수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생수들이 요즘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점포는 아직까지 완전히 바꾸진 않았습니다. 무라벨 제품을 일부만 도입하고 있는 그 정도 현실인데, 오늘은 이 무라벨 페트병 제품과 기업의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게 뭔 소리냐, 벌써부터 이렇게 어렵냐 싶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페트병 제품 아무렇게나 막 썼어요. 결국은 분리수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인식이었죠. 투명한 페트병 따로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아서 버리거든요. 물론 붙어있는 비닐 라벨들 다 잘라내서 따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라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분리수거, 페트병 분리수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보자, 조금 더 쉽게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수 제품하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음료들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벨이 없는 제품들이 입고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GS25 같은 경우는 유어스 맑은 샘물 제품이 있고요. CU 같은 경우는 헤이루 생수 제품이 있고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무라벨 생수 얼쑤라 그랬나? 아무튼 그 회사죠. 그런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음료의 아이시스라든지, 광동제약의 삼다수라든지, 농심의 백산수 같은 제품 일부가 무라벨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 아직 그대로 나오고요. 일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점포에서만 무라벨 생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생수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때문이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라벨 하나만 없다, 그 라벨 제작에 사용되는 비닐 없앨 수 있죠. 그리고 페트병의 재활용률도 훨씬 올라갈 거란 예측하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좀 찾아봐야겠습니다만, 편의점의 매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무라벨 생수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이슈 상품이 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매출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경영학과에서나 배울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 ESG라는 겁니다.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야 경영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용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꼽히는 이 세 가지를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는 일종의 투자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ESG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다른 기업보다 우리 기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투자 철학이라는 겁니다. 주주와 기업 종사자, 그리고 고객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자. 각종 어려운 요소들이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전략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ESG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서만 놓고 봅시다. 일반 생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라벨 생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가셔서 분리수거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라벨 생수를 고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때 문제점은 필수 표시사항이라고 하는 용량, 수원지, 그리고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영양정보? 물이니까 영양정보는 없겠다. 일부 무라벨 음료 같은 경우에는 영양정보까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소비자가 그 필수 사항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라벨 상품과 일반 상품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환경에도 좋고 분리수거하기도 편한 무라벨 제품 판매 많이 되겠죠. 저희 점포에서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적이라고 낼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면 표본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유어스 맑은 샘물 무라벨 제품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라벨이 붙은 제품인데 그 큰 냉장고에 한 칸만 무라벨 제품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생수가 팔리는 것만큼 무라벨 생수도 팔리고 있다 라는 정도의 상황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기업들의 ESG에 따라서 점점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과연 이 무라벨 제품들이 얼마나 더 이용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자동차 브랜드의 TV 광고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위험에 대비하는 실험을 하면서 자동차가 어딘가에 충격했을 때 그때만 안전하면 될 것인가?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환경 문제다. 그러면서 녹아내리는 북극의 빙하들과 그 북극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의 광고가 있었거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광고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와, 저 광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형식으로 이 편의점의 무라벨 생수, 일부 무라벨 음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증대 효과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죄송해요, 너무 재미없었죠? 편의점에 들어오는 무라벨 생수들, 특히 PB 제품에서 이런 시도들이 많거든요. 자체 브랜드 제품이니까 빨리빨리 이런 사회 현실에 적응하는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치들이다, 투자 원칙들이다 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늘어갈 무라벨 제품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일부 편의점에서 20원에 판매하는 그 비닐봉투,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봉투를 개발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자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했나?